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문제풀이입니다. 연습 문제풀이. 이 시간에는 26장의 전류와 저항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의 전류와 저항에 관해서 저항 자체는 뭐 이렇게 익숙하죠. 낯설지 않은데 전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미시적인 개념의 전류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 밀도라는 것을 이제 새로 배우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전류 밀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느냐, 전류하고 관계가 뭐냐, 전기장애하고의 관계가 뭐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잘 연습해서 문제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1번인데요. 1번부터 좀 어려운 전류 밀도 개념이 먼저 나오네요. 난이도 중간이고요. 자, 1번을 보면 원통형 도선 안에서 전류 밀도의 크기 JR이 도선 단면의 중심 거리에 따라서 B 곱하기 R의 형태로 변한다. 여기서 R은 미터이고 J 값의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 제곱, 그 다음에 B의 값이 주어졌고요. 이 함수는 도선의 반지름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 2.00, 이 범위 안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 도선 내부에서. 그 다음에 도선과 동축이며 중심거리는 0.750mm, 지름 방향의 두께가 1.00 마이크로미터인 고리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류는 얼마가 되느냐? 중심거리가 0.750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원통형, 단면이 원통인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류 내부에 같은 중심에 반지름이 0.750mm이고 두께가 이렇게 얇은 두께가 델타 R이 10.0 마이크로미터인 이러한 얇은 고리를 통과하는, 고리 부분을 통과하는 전류 양이 얼마냐 하는 거죠. 예,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양을 구하는 건데 이제 전류 밀도가 주어졌어요. 근데 전류 밀도가 일정하지 않죠. 전류 밀도가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전류 밀도의 정의가 뭐예요? 전류 밀도는 이런 그 전류가 흘러간다 그럴 때 이 단면을 통과하는 전류죠. 말 그대로 면적당 통과하는 전류.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류 밀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면적만 곱해주면 전체 전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류 밀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더 작은 그러니까 두께를 무시할 수 있는 전류 밀도가 일정하게 볼 수 있는 작은 면으로 자르고 그 면을 곱해서 전체를 다 더하는 거니까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건데 대칭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R이 중심으로부터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든 같은 R에서는 전류 밀도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면적을 자를 때 이 R이 똑같은 모양으로 면을 자르면 원하고 면이기 때문에 거기 두께가 포함이 된 이 고리 모양으로 면을 잘라야 되는 거죠. 단면이. 그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로 계산했네요. 뭐 두 가지로 계산하라는 말은 없는데 일단 느낌에 델타 R이 10.0 마이크로미터니까 미리미터보다 마이크로미터면은 1000배 작은 범위잖아요. 그래서 0.750 얘가 12이기 때문에 한 100배 정도 작다고 하더라도 100배면 충분히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요게 얇은 고리가 이 폭이 얇으니까 이 안에서 R은 거의 일정하다고 보고 근사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 곱하기 면적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엄밀하게 계산하면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린 계산을 먼저 해보면 델타 R이 R보다 매우 작으니까 이 고리 범위 안에서는 R이 거의 일정하다고 근사를 하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전류밀도, 일정한 전류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밀도가 BR인데 R이 그냥 요 0.750mm로 일정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고리의 단면 해주면은 요 면이죠. 요 면적,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은 이 원둘레가 2파이R이고 수직한 폭이 델타 R이니까 델타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이제 이렇게 2파이 R 제곱에 델타를 곱한 꼴이 되고, 값을 대입하면 되죠. 2파이에 B 알려져 있고, R은 0.750 대입하고, 델타 R은 10.0 마이크로미터를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2파이 B가 들어갔고, 얘가 R 제곱이고요. 얘는 그 B
잠시만요. 왜 이게 마이너스 5가 들어갔을까요? 2파이 b r제곱. 2파이고 b가 지금 b가 10의 5가 맞아요. 예, 10의 5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10의 5 제곱이고 그 다음에 10.00 10.00이면 델타 R이죠. 델타 R을 먼저 대입했네요. 델타 R이 마이크로니까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 제곱 0.750 제곱.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얘하고 얘를 순서를 바꿔서 대입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데 예, 이렇게 대입한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5가 아니라 플러스 5가 돼야 되는데 요 계산은 맞나 봅시다. 요게 지금 마이너스 6승이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5라면은 마이너스 6이 안 나오죠. 그죠? 여기 플러스 5가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7이고요. 마이너스 7인데 이제 여기 10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6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요 지금 오타가 생겼는데 오타가 그냥 계산은 맞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핑만 지금 마이너스 5가 아니라 플러스 5로 바꿔주면 답은 맞는 답이 돼요. 그래서 어림 계산을 해주면은 R이 거의 일정하다고 보고 그냥 면적 곱하기 밀도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10.0 유한한 값을 가지니까 더 작은 값으로 잘라가지고 그 델타 R이 0으로 가는 극한에서 R이 일정하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 폭 범위 안에서 다 더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 그러면 전류 밀도하고 전류 사이의 관계는 원래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밀도 곱하기 면적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류 밀도는 벡터예요. 전류의 흐름, 전하의 움직임의 미시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방향까지 포함된 벡터예요. 그래서 이제 벡터로부터 전류 자체는 스칼라로 정의되죠. 그래서 벡터로부터 스칼라를 구하는 것은 이제 스칼라 곱이 들어가는 건데 요 관계는 잘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전기장, 자기장처럼 장에다가 면적 벡터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속의 형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류 밀도의 다발, 선속, 예, 그것이 이제 전류가 되는 거랑 같아요.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전기장이다, 자기장이 됐을 때는 그 모든 공간에서 다 이 장이 정의가 되니까 패곡면을 정의를 하고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류 밀도는 모든 공간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한된 영역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패곡면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주어진 단면, 면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 전체 면을 보든지 아니면 동그란 이런 면을 보든지 아니면 이런 면의 일부를 보든지 주어진 단면을 통과하는 그 전류의 양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패곡면으로 둘러쌀 필요는 없고 면에 대한 개념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대칭성에 의해서 이 J 방향하고 DA 방향이, 그러니까 DA 방향의 부호도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근데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자. 그러면은 J 방향이랑 DA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원통 막대형이니까 전기장이 그러니까 전류 밀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단면을 이렇게 잡아서 이 면을 수직하게 지나가는 면적 벡터를 같은 방향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휘어진 모양이다. 그러면 휘어진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이 단면이 균이라면 이렇게 이런 단면을 잡을 때 전기장의 방향이 면에 수직하게만 통과할 수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 접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으면 관계는 똑같아요. 그래서 대칭성에 의해서 J 방향하고 DA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놓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JR에다가 DA를 곱해서 적분하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폭이 델타 R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폭이 그러니까 이러한 고리를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요 가운데를 R로 보고 그거보다 작은 쪽은 델타 R의 절반, 2분의 1 델타 R만큼 빼고 바깥쪽으로는 2분의 델타 R을 더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적분하자 하는 거고, J는 B 곱하기 R.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은 단면의 그 면적이, 고리의 면적이 2파이 R에 DR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R 있고 R 제곱이 있으니까 R 세제곱이죠. 예. 그리고 구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세제곱 빼기 세제곱 3분의 1 나갔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하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어림 계산하고 관계를 추적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쓰려면 여기서 그냥 대입하면 돼요. 3분의 1 B 알려진 거고, R도 알고 델타 R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계산해서 계산기 활용하면 답은 금방 나오는데, 요것하고 앞에서 우리가 어림 계산을 했던 요 결과, 요런 결과하고 비교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래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A 빼기 B, 여긴 더하기.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을 인수분해를 해주면 A 빼기 B.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 곱하기 A 제곱에다가 B 제곱에다가 A 곱하기 B. 그죠? 이게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R하고 R이 없어지고 2분의 1, 1분의 1 더해서 델타 R이 나오고요. 요 부분도 이제 전기를 다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R 제곱에 여기도 R 곱해서 제곱 나오고 여기도 R 제곱. 그래서 R 제곱은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1 델타 R 제곱 여기 2분의 1 델타 L 제곱이고 여기도 2분의 1 델타 L 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하나가 남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교차되는 거 있죠. R 곱하기 요 놈. 예, 2 곱한 거. 그건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교차항은 여기서 서로 상쇄되고. 그래서 남는 것이 이와 같이 남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델타 R이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R은 크고 델타 R이 작죠. 그러니까 이 델타 R의 제곱항을 근사적으로 무시하면, 첫 번째 항 남겨두고 요건 무시하면은 요 부분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거고, 예,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계산해 버렸네요. 여기서도. 그냥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파이 B니까 그냥 3 나와서 없어지고 2파이 B의 델타 R의 R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것은 어림 계산을 우리가 처음에 대입했던 결과하고 같은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예, 어림 계산해주면은 근사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근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값은 다르니까. 예, 값은 다르죠. 밑에 이제 이 더 작은 항들이 보정이 되면 값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 1번은 일단은 정확한 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충분히 작다라는 느낌.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요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냥 좀 작다는 느낌이 들면 그럼 이와 같은 어림 계산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계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1번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부터 이제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